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거품에서 시작되는 무서운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물 위로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마다 환자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철렁 내려앉는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던 일상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온 듯한 충격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76세라는 나이에 신장내과 전문의로 4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만난 62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죠.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럴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치의 10배를 넘고 이미 신장 기능은 30%나 떨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물 좀 더 마시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수많은 환자들이 반복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소변의 거품을 단순한 우연,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순간 신장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멈추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에 저도 그래요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단순히 서울 오전 10시처럼 여러분이 계신 위치와 시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참여지만 그것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신장 회복의 핵심 비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적 정보가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 속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환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깨달은 순간 그의 눈빛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늘 같은 말,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거품은 그저 시작일 뿐, 그 뒤에는 더 무서운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변 문제를 넘어서 온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서운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의사로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이 무너지는 과정을 미리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손에 넣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신장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면 신장이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묵묵히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망가지기 시작할 때는 전혀 신호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침묵은 곧 도미노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도미노는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장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에 작은 거품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에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그러나 이 작은 거품은 신장이 단백질을 잡아주지 못하고 새어나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보고도 요즘 날씨가 습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얼굴 붓기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으면 이미 진행이 꽤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부터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예전처럼 활력이 나지 않죠. 사실 이때부터는 신장이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하수관이 막혀서 더러운 물이 역류하듯 신장도 독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피 속에 그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볼 때마다 2019년 겨울 만났던 한 58세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소변에 거품이 1년 넘게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무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검사 결과 하루에 5억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크기는 이미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거품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그 물음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거품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보며 깨달았습니다. 소변 거품은 무시할 수 없는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요. 집에 불이 나면 연기 감지기가 울리듯 신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보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5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몸 전체가 부어오르고 식욕이 사라지며 구역질이 납니다. 심지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2077년 봄에 만난 한 65세 남성 환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품이 생긴다고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는 몸이 심하게 부어있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거품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소변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논쟁이 있지만 환자들의 실제 삶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자가진단은 늘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오기 전이라도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만 잘 살펴보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몇 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10분 동안 병이 위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보통 큰 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만약 작은 거품들이 끈적하게 남아 둥둥 떠다니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들의 조기 진단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거품의 모양과 크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하며 층층이 쌓여 있다면 특히 위험합니다. 반면 큰 거품이 잠시 일었다가 금세 꺼지는 건 대부분 무해합니다. 마치 커피 위에 생긴 거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셋째, 발목의 양말 자국을 확인하세요.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난 후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이미 부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요즘 날이 습해서 그래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이는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고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넷째, 아침에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살펴보는 겁니다. 눈꺼풀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있다면 그것 역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라며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어느 순간 병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눈꺼풀이 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렇게 큰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거울 앞의 사소한 붓기조차도 신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섯째, 소변량과 색깔을 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짙어졌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손상된 신장은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거겠지 라며 넘기지만 그건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서양의학뿐 아니라 동양의학에서도 예로부터 소변의 변화를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소변의 색, 거품, 냄새를 통해 몸의 균형을 살폈습니다. 현대의학의 정밀한 검사와는 다르지만 그 통찰은 지금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자가진단만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조기 단계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 단순한 신호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은 결국 사람을 지켜보는 학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사소한 장면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자신의 몸을 속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증상이 있어도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메모지를 화장실에 두고 매일 소변의 색과 거품, 양을 적어두세요. 그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거품과 붓기 같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 충분할까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저는 놀랍게도 여름철 흔히 먹는 한 과일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일이 바로 수박입니다. 곧 저는 여러분께 수박이 어떻게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놀랐던 발견은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수박을 단순히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과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수박이 신장 회복에 기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여름, 한 69세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미 소변 거품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발목이 심하게 붓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재검사를 하니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손자가 매일 수박을 갈아 큰 컵으로 3잔씩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겨 수박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버리는 수박 껍질에 시트룰린이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환자분들께 껍질까지 함께 갈아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맛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곁들이면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첫째,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는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500g 정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입니다. 이때 시트룰린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박의 이뇨 효과는 단순히 수분 섭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환자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수분 효과 이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박을 꾸준히 드신 환자들의 단백뇨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지고 신장 기능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더운 여름날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던 기억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비밀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기묘하게도 고대 한의학 서적에도 수박이 신장에 열을 내리고 수분 대사를 돕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의 지식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수박이라는 사실, 저는 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수박을 갈아 한 잔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또 다른 과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박만으로도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저는 임상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른 과일들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이 조합을 권했을 때 단순히 수박만 드셨을 때보다 훨씬 빠른 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은 신장 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 특히 약물의 잔여물이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8년 가을에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분께 수박 주스와 함께 하루에 사과 1개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20%나 개선된 결과를 보였을 때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신장 내부의 염증을 줄이고 특히 소변길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 환자분들 중에는 감염 때문에 신장 손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감염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 밤에 체리를 드시면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까지 얻을 수 있으니 신장 건강과 수면의 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환자분들이 체리를 먹은 후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는 수박 주스를 드시고 오전 간식으로 사과를 먹습니다.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체리 몇 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유익한 성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200글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칼륨이 많아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일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 경험상 적절한 양과 순서를 지켰을 때는 오히려 신장 회복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과, 크랜베리, 체리, 이 단순한 과일들이 신장 회복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일상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법, 소금을 줄이는 법, 단백질 섭취 조절, 그리고 운동과 수면까지. 바로 다음에서 제가 40년 동안 가장 강조해온 생활습관의 전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장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점을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음식 하나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회복은 일상의 습관을 고쳐야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는 물 마시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피를 걸러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고 그 다음에는 30분 간격으로 반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총량은 체중 1kg당 30ml, 즉 60kg이면 약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분 섭취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죠. 하지만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적응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첫째 주에는 평소 섭취량의 80%,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차 줄여나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에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60kg라면 약 40헬크, 계란 2개나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3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운동과 수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의 혈류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 겨울 만난 64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처음엔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5분씩 걷기를 시작해 3개월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신장 기능이 30%나 개선되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신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전까지 휴대폰이나 TV를 보고 밤늦게까지 물을 마셔서 자꾸 깨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신장 회복을 방해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작은 습관의 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단순한 규칙들, 제때 물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매일 걷기, 일찍 자기. 이것들이야말로 신장을 살리는 진짜 비밀입니다. 기묘하게도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간단한 습관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십니다. 약을 먹는 건 잊지 않는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건 자꾸 까먹는 거죠. 결국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박과 과일, 그리고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기적처럼 회복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환자들의 생생한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적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은 늘 환자분들의 변화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신장이 망가져 절망했던 분들이 작은 습관과 과일 한 조각으로 다시 살아난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2021년 여름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소변 거품이 3달 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남자니까 괜찮다라며 병원 가기를 미뤘던 분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50배를 넘어섰고 신장 기능도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180에 120,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였죠.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 아픈 데가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수박 주스와 사과, 크랜베리, 체리로 구성된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수박 주스 300ml, 오전 간식으로 사과 1개, 저녁에는 크랜베리 주스 1잔과 체리 10알. 물론 생활 습관도 함께 교정했습니다. 물을 일정하게 마시고 소금과 단백질을 줄이며 매일 20분씩 걷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주 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변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6주째에는 거의 사라졌고 8주 후 검사에서는 단백뇨 수치가 75%나 감소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40%에서 6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140에 90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빛과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새 사람이 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신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기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나빠진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76세가 된 지금까지도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한 습관을 저 스스로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과와 크랜베리, 체리를 잊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당연히 지켜왔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함께할 때 그 꾸준함이 가능해집니다. 환자분들께 늘 부탁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족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하세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품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박과 사과, 크랜베리, 체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맑고 힘차게 일하는 순간을 꼭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박보다 더 강력한 신장 회복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변 거품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신호가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후회했습니다. 신장이 무너지는 과정은 도미노처럼 조용히 진행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박 속 시트룰린 성분은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 함께 갈아 마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여기에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더하면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당뇨나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고 소금을 줄이며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2030분 걷기와 숙면은 신장을 회복시키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가족의 응원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신장 기능을 20%, 30% 이상 회복한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은 지금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품 하나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립트 종료. 좋은 밤 되세요.